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19일 월요일 오후 3시 54분입니다. 오늘 저녁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영상 쉬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금요일 날 분위기가 안 좋긴 했는데 사실 뭐 미국이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이게 뭐 미국 증시의 하락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조금 뭐 앞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어라는 암시가 나온 정도죠. 오늘 아시아 증시는 뭐 그래서 그런지 일단 잘 버텨줬습니다. 중국이 긴 설 연휴를 끝내고 이제 오늘 복귀를 했는데 개장을 했는데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오늘 아시아 증시의 분위기를 좀 더 끌어올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금요일날 미국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 이거는 앞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어라는 가벼운 암시에 불과한 거지. 하여튼 아직까지 뭐 지난주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간에 아직까지 세계 증시에 의미 있는 어떤 변화의 신호는 없는 셈입니다. 세계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도 잘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달러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갖고 잘 올라간다라고 하긴 뭐한데 어쨌든 좀 상승이 좀 기대가 되긴 되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주말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들 좀 복귀 약간 좀 다시 복습을 하자면은 지난주에 물가지표 두 가지 확인했죠. 미국 증시 물가지표 두 가지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CPI, 하나는 PPI 확인했는데 둘 다 예상을 크게 상회했어요. 근데 이 물가지표가 상회한 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된다는 아닙니다. 그런 우려가 나타난 건 아니에요. 디스인플레이션의 추세는 확인한 겁니다. 인플레가 천천히 올라가는 것은 경제가 좋다라는 증거죠. 그죠? 인플레가 서서히 올라간다. 인플레 상승 속도가 둔화가 되는 그런 디스인플레이션은 확인을 한 겁니다. 그 추세는 확인했기 때문에 시장의 패닉까지는 아닌데요. 근데 이제 이 물가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금리 인하가 6월 달이 된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시장에 좀 잔잔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잘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미국 증시가 이 어제 그 지난주에 물가지표 두 가지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쌍고점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단기적인 쌍고점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지 얘가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 고점을 넘어야 될 자리에서 넘기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어.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찔끔 못 올랐다라고 해서 이게 미국 증시에 큰 위기가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신고가 랠리 중에 이렇게 지금 상승이 매우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떤 수급적인 쏠림, 어떤 심리적인 지표의 쏠림 이런 게 굉장히 심한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가 탄력이 둔화가 되면은 대가가 좀 클 수는 있어요. 대가가 좀 클 수는 있는데 그래봐야 어떤 상승 추세를 확 뒤집기는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는 그렇게 생각하기엔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지난주에 쌍고점 가능성 물가지표를 확인을 두 번을 하면서 두 번 다 쌍싸대기를 맞으면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앞으로 좀 상승이 많이 둔화되고 조정이 길어질 수 있어 라는 생각 정도로 하면 딱 맞는다라는 겁니다. 당장 지금 상황에서 뭐 미국 증시가 이제 큰 위기에 빠지고 그렇게 생각하긴 좀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좀 이제 길어질 수 있다. 또 그리고 말씀드렸던 어떤 심리지표 과잉이나 아니면 뭐 각종 수급의 쏠림 이런 게 좀 심각한 편이긴 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어떤 급등에 대한 피로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어떤 조정이 길어질 것이라고 가볍게 보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 조정이 조금 좀 셀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해서 뭐 미국 증시가 좀 크게 흔들렸다라면은 아직도 미국 주식은 눌림시 매수 계속해서 주식을 살려고 하고 지수를 상방 베팅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정석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하방 베팅을 하고 그러기에는 굉장히 아직까지 좀 먼 시간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그런 날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하방 베팅은 사실 이제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하자면 할 수 있는데 목표치를 크게 갖고 가면은 일단 안 될 겁니다. 뭐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잘 봐야 되는 이벤트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그죠?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얼마나 흔들리고 이런 게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거는 저도 지금 별 관심 없고 하여튼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할 거다.
미국 증시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있었지만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되는 등, 근데 물가 지표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사실상. 물론 이제 앞으로 물가 지표, 이번 주에는 물가 지표에 관심을 좀 가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 물가 지표에 관심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는 AI와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뭐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얘네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이번 주 실적 발표는 이제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예. 실적 발표는 목요일 아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요.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복습을 좀 간단하게 해봤고요. 오늘은 좀 한국 증시가 조금 좀 중요한 날이라 가지고 일단은 뭐 다른 해외 증시 이야기는 좀 짧게 하고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오래간만에 개장한 중국 증시 내용 조금만 좀 살펴보고요. 중국 증시 보시면은 상해 종합인데요. 연휴 동안에 미국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는 건 중국 증시에 분명히 악재였지만 그래도 연휴 마지막에 이제 구리 가격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 거를 분명히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인지 일단 뭐 중국 증시가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명확한 구리 가격 이런 게 좀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줬고 그래서 어쨌든 뭐 상해 종합 이런 것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상승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지는 사실 조금 좀 미지수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일단 세계 증시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일단 조금 더 상승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중요한 저항 부분에 딱 걸친 건 맞아요. 상해 종합인데 여기 이런 자리들이 보시면 어떤 중요한 저항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빠질 때 여기서 한번 주춤했었던 지지선 자리, 근데 붕괴시키고 나서 다시 이 자리에서 버벅버벅 했으니까 저항이 한번 됐고 다음번에도 지금 저항, 이번에도 저항. 근데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올라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상승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좀 급격하게 올라온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저항이니까 조금 뭐 상승이 둔화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 증시는 굉장히 건전하게 일단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어요. 이거 주봉으로 좀 바꿔서 본 건데 지금 이 자리는 중장기적인 바닥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거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되긴 해요. 중국이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뭐 특별한 일 혹은 뭐 중국 내부에서 특별한 어떤 경제 위기급 그런 이슈만 없으면 네, 일단 그런 특별한 경제적인 위기만 없으면 지금은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고 중장기적인 어떤 그 주식 투자를 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긴 해요. 아무 위기만 없다라는 보장만 있으면요. 근데 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고 보장을 하기에는 역사적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는 조건들이 지금 다 갖춰진 때긴 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 그냥 가볍게 일단 지켜봅니다. 하여튼 중장기적인 바닥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언더슈팅에 지난번 하락이 언더슈팅임을 확인했고 강한 매수세도 확인하고 있고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고 좋습니다. 좋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여기서 중장기적인 바닥 나오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삐끗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시다시피 이 하락 추세 중에 하락 추세를 살짝 거역하는 모습이죠. 하락 추세를 살짝 거역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지난번 거역했던 이런 거를 이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면서 엄청난 대폭락이 나올 수 있긴 해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긴 합니다. 근데 뭐 당장 뭐 사실 그런 일이 난다는 보장도 없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어떤 뭐 지금 어디에도 뭐 일단 그런 신호는 보이지 않죠, 사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휴가 끝나고 나서 중국 증시가 저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거는 뭐 보이시다시피 뭐 환율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위안화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저런 것도 있겠죠. 중국 증시 상승하는데 위안화 강세 좋은 요건 아닙니까? 증시 상승하는데 이런 요인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하여튼 미국 물가 지표의 충격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좀 넘어가고 있고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세계 증시 아직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좋습니다. 어디에도 뭐 안 좋은 신호 이런 건 안 보이고요. 분위기 계속해서 좋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만 잘 받쳐주면 엔비디아 실적을 선반영이라고 막 시장이 난리만 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대대상승장으로 이어질 것 같은 일단 뭐 그런 모습이긴 해요. 오늘은 어쨌든 뭐 중국으로 돈이 쏠려서 그런지 뭐 아시아 증시 나머지는 조금 좀 뭐 조용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순환매 아시아 증시 보면 순환매 돌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한동안 소외됐던 중국과 한국이 좀 올라가고 일본은 조금 좀 쉬어가고, 일본이 뭐 조금 하락했지만 이게 하락으로서의 의미는 없죠.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고점, 역사적 고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일본 증시의 모습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방향전환의 신호, 이런 거 위기 신호 이런 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유럽 증시도 뭐 잘 올라가고 있죠. 물론 얘도 상승 탄력이 너무 안 나오는 것이 이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큰 대가를 치를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은 일단 위기 신호 없단 말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은 매우 좋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밤은 하여튼 미국 증시 휴장이다까지 말씀을 드렸죠. 다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날이에요. 이제 무슨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코스피를 하방 포지션을 끌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해버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팔아버려야 될, 저도 그걸 청산을 해버려야 될 그런 조건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좋은 가격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에서 이제 하방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가 아무리 올라도 엔간하면 전부 다 수익이긴 한데요. 물론 지금도 수익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게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계속해서 수익을 끌고 왔던 거는 지가 아무리 오르고 올라봐야 이제 아직까지 뭐 어떤 이 큰 하락을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서 계속해서 들고 왔던 건데, 지금 상황은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진 거란 말입니다. 보시면은 코스피가 언젠가부터 이제 좀 완연한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됐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엄청난 오버슈팅 작년 연말 기억하시죠? 12월 말 이럴 때 연말에 엄청난 오버슈팅에 대한 피로감도 여기서 다 극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지난 1월 17일 날 폭락하면서 지난번 오버슈팅에 대한 피로감도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다 소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수급적인 부담 이런 것도 없어졌고,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시장이 밝히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꺾일 거면 여기쯤에서 의미 있는 고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버티고 있었던 건데, 오늘 레벨업을 해버리고 더 올라가겠다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뭐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하방 포지션을 아무리 수익을 깔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이제 들고 가면은 안 되는 그런 구간에 온 겁니다. 사실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어떤 하방 포지션을 청산을 했었어야 됐을 가장 좋은 자리는 사실 이날이죠. 1월 17일 날 폭락할 때, 이때 이제 하방을 청산하는 게 사실 가장 좋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게 아니면 여기서 다시 꺾일 수도 있어라는 가능성에 베팅을 한 건데, 오늘 레벨업을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전부 다 확인을 한 거죠. 다시 꺾일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오늘 불식시켜 버린 거니까 더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게 맞긴 맞죠.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 포지션은 일단 청산을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일단 청산을 안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약간 좀 미련한 짓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어떤 원칙적인 부분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지금은 어쨌든 청산하는 게 맞긴 맞다. 여기서는 이제 더 가겠다. 여기서 상승의 기울기가 더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상승의 기울기도 더 가팔라진다라는 거고, 앞으로 뭐 증시 상승 목표치도 많이 열렸다는 거고, 이런저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하방을 들고 가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행을 바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 제가 하방 포지션 들고 오는 게 수익을 깔고 있었고, 어떤 뭐 건전한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끝까지 검증할 건 검증을 하는 뭐 그런 건전한 투자의 모습이었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홀딩을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뭐 확률 게임, 약간 뭐 투기의 영역 이쪽으로 좀 이제 들어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방 들고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시 잡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있다고요. 왜 일단 가만히 있냐면은, 지금 지난번에 연말에 여기서 코스피가 변동성이 확대된 이후로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제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건전한 상승의 모습보다는 이 어떤 상승장의 말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코스피를 매매했던 그런 개인적인 경험 뭐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그냥 이제 이게 상승 추세의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는 상승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걸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들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검증되지 않은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어떤 여기서 하락을 하거나 뭐 추세 전환이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제 뭐 이런 게 뭐 함부로 오버슈팅이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조금 좀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쨌든 중요한 저항 돌파한 척 한 거고 상승의 기울기도 만만치 않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 여길 넘지는 못했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자리 저항은 매우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올라간다라고 일단 보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일단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외국인들이 수급이 어쩌게 됐고 콜옵션의 뭐 시세를 봐도 또 그리고 뭐 변동성 지수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건 상승의 끝자락일 가능성이 높다. 봐라. 지금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22년 9월 달에 저점을 찍고 지금 1년 가까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쭉 빠지던 쭉 빠지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반등의 끝이 머지않아 간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단은 혼자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지. 지금은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약간 이제 확인이 안 된 그냥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이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 제가 안 판다고 해서 안 팔고 뭐 그냥 뭐 똑같이 뭐 저를 이렇게 저처럼 그냥 계속해서 개기시는 그런 행동은 하방 포지션을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런 행위는 그냥 이제 뭐 저를 믿고 투자하거나 아니면 그냥 요행을 바라는 그런 어떤 투기적인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잘 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이러저러 해서 저는 일단 좀 더 개개볼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저를 따라오시는 게 정석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오시면은 이거는 이제 약간 투기성이 많이 짙은 좀 그죠? 위험한 베팅이 되게 생겼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잘 풀릴 수도 있는 거고 잘 안 풀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또 가봐야 알긴 아는 거라서 뭐 제가 어떻게 해라라고 뭐 일단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방을 이야기하고 이런 저의 포지션을 따라하고 이런 거는 굉장한 투기의 영역으로 이제 투자가 아니고 투기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라는 거를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계속해서 오늘도 뭐 좀 전에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가 어쨌든 뭐 정부 정책 등의 뭐 영향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투기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강하니까 뭐 그렇기도 해요. 사실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이 하락할 거였으면 하락해야 되는 게 맞는 날인데 오늘 보시다시피 개파락 출발했는데 개파락도 좀 약했고 이러다 보니까 개파락을 좀 많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개파락을 거의 안 했어요. 어제의 시가나 혹은 어제의 시가를 붕괴시키는 이런 자리 정도에서 한 선물이 시작할 때부터 0.5% 0.6% 정도 빠져서 출발할 줄 알았더니 이 정도 뭐 거의 안 빠져서 출발한 거죠. 거의 개파락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강하게 원웨이 상승이 나와버렸고 이렇게 된 이상 뭐 일단 코스피는 레벨업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조금 하락했지만 별 의미 없었던 거고 세계 증시 분위기를 따라서 얘도 가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였으면 세계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좋지만 않았으면은 사실 지난번에 이런 폭락 없었을 것 같고 그냥 계속해서 줄줄줄 빠지고 있었을 텐데 세계 증시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사실 재차 지금 2차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그런 모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대충 보이시죠? 여기 22년, 막 21년 이때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상승이 건전하지 못한 뭐 그런 것임은 일단 분명해 보이는데요. 뭐 계속해서 변동성 지수 올라간다든가 이런 모습들 콜옵션들이 막 방방방 날라댕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코스피의 지난 오랜 역사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콜옵션 외가들까지 몇백 프로 시세가 나고 있는 거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끝이 안 좋았다는 걸 이제 저는 알고 있기는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좀 확률이 좀 그렇다라는 거지. 사실 지금 상황에서 2월 19일 지금 오후 4시 13분 이 상황에서 야 이건 오버슈팅이니까 무조건 뒤가 안 좋을 겁니다 이러면서 이거 무조건 이걸 하방을 여러분들께 버티라고 제가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좀 판단하실 때가 되긴 됐어요. 저는 일단은 뭐 예전에 이런 저의 그 경험들을 믿고 야 이런 시세가 났을 때 미래가 그렇게 밝았던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일단 조금 더 버틸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튼 무작정 그렇게 버티시면 안 된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버티실지 마실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다 드렸고요. 하여튼 그래서 더 올라갈 거다. 코스닥도 그죠? 단기 고점 살짝 만들어 놨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양봉 나오면서 극복하잖아요. 저항을. 더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지금 그 시장 상승하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건전해지고 있어요. 사실 한국 증시도.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 한국 정부가 그 공매도 금지했을 때는 솔직히 그거는 좀 별로 좋은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평가 종목들, 저 PBR 종목들을 살린다라나 어떤 그런 부양책은 그래도 그런 건 좀 고개를 좀 끄덕여 줄 만한 것 같아요. 한국 증시 사실 물론 한국 증시에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은 시장 내부적으로 봤을 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공매도 금지는 조금 좀 과했던 것 같고, 솔직히 한국 증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대형 종목 쏠림이란 말입니다. 미국 증시가 아무리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이 크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이 4% 5%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한국은 삼성전자 한 종목만 해도 15% 20% 돼버리고, 하이닉스까지 합치면 거의 시가총액 두 종목 합치면 비중이 25% 30%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종목의 쏠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그 대형주 움직이면 그냥 다른 종목들은 쳐다볼 것도 없고 그렇게 돼버리는데, 이번에 어쨌든 지금 저평가된 저 PBR 종목을 살린다, 그런 거는 사실 이렇게 시장이 건전하게 오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기도 해요. 물론 근데 이제 그런 거하고 물론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쨌든 이런 코스피의 쏠림이 이렇게 심각하게 나타나면 그 뒤는 안 좋았다. 어떤 조치가 있든 간에 항상 그런 거는 약간 좀 진리와 같았다라는, 일단 그런 거는 전 일단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에다 대고 지금 베팅을 하면서 가만히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근데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건전하기도 하다란 말입니다. 오늘도 보시면 코스닥 중소형주가 또 가장 강하게 오르기도 했죠. 코스닥 스몰이 0.5% 오르고 코스닥 150이 0.3% 오르고 순환매 돌아가면서 아주 잘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피도 보시면 삼성전자 1.몇 % 올라가는 사이에 삼성전자만 오르는 게 아니고 상승한 종목 수도 많단 말입니다. 코스피 600 종목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한 거예요. 지금 내용이 좋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올라봐야 이제 지나치게 슈팅성으로 올라갔고 조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들에 조금 좀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또 그리고 그죠? 네. 하여튼 그래서 무조건 저처럼 이렇게 버티는 게 하여튼 정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들 좀 알아보시고, 오늘 밤부터 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은 특별한 이상 없죠. 그냥 박스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환율의 움직임하고 주식시장의 움직임하고 이게 뭐가 지금 맞고 안 맞고 따질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딱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환율 그냥 박스권이고 조금 단기적으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주식 오르는 거하고 이 정도 환율 상승 압력 이런 거하고는 별다른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그냥 모든 게 그냥 논리적으로 다 말이 됩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환율이 갑자기 급등하면서 같이 코스피가 급등하고 지금 딱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딱히 설명을 해봤을 때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는 오늘 밤 휴장이니까 그냥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죠? 요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